임진강은 특히 이제 DMZ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이제 접근할 수가 없어서 자연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세계에서 그 생태 자원이 가장 우수한 그런 곳을 갖다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그런 거거든요. 지역 경제가 좀 업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다가 좀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인증이 좀 유력할 것으로다 이렇게 좀 예상은 좀 되어지고 있는데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지질공원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하며 이는 지질공원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고 이제 지질명.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저희가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그 교육 활동이 있었고요. 세계지질공원은 등재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냐하면 너무들 열심히들 하셨거든요. 몇 년간에 거쳐서. 한때 임진강은 남과 북의 비극적인 역사를 간직한 통한의 강으로 불렸습니다. 민통선 구역이라는 지형적 특성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시간 사람의 접근이 드물었던 임진강.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요소로 인해 임진강은 환경이 잘 보존된 생태적 가치의 보고로 거듭났는데요. 그 결과 임진강은 얼마 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임진강의 수생태계를 지키는 데 힘써온 연천군은 이를 계기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네스코 2관왕을 목표로 달려가는 연천군의 도전, 그 가치와 준비 과정을 살펴봅니다. 지난 6월 19일 연천군이 신청한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이 제31차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등재 결정이 났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보호지역을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2개국 686곳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수, 고창, 순천 등에 이어 연천군이 7번째로 등재 결정이 난 것입니다. 임진강은 특히 이제 DMZ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이제 접근할 수가 없어서 자연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생태계도 특이한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류라든가 수생 식물이라든가 주변이 뭐 갈대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돼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그 지켜야 될 생물권, 그러니까 환경적인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태적 차원에 꼭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을 지정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임진강이나 한탄강, 차탄천 그 핵심 지역이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유네스코에서는. 그래서 등재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은 DMZ를 제외한 연천군 전 지역인 58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데요. 그 생태적 특성과 가치에 따라 각각의 구역별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물권 보존 지역은 핵심 구역, 완충 구역, 협력 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존 지역에서의 핵심 구역은 바로 임진강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그 산림유전 보호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이 전체를 아우르는 구역이 핵심 구역, 전체 저희 생물권 보존 지역의 11%가 해당되고요. 이 핵심 구역은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꼭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구역은 이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강 물줄기 양쪽 한 100m 정도를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 35% 정도 해당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생태계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생태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협력 구간은 이제 이 핵심 구역과 완충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54% 정도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또 연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농경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천군은 임진강의 수생태계 보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이 같은 노력은 군의 일방적 행정 방식이 아닌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임진강의 생태적 가치와 함께 지역의 가치를 일깨우는 쌍방향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연천군 DMZ 일원을 비롯한 이 일대가 생물 다양성이 있는 아주 생태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알려져 있었고 지역 주민들조차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 가치를 알게 되고 정말 보존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보존하지 못했던 구역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보존 가치가 높은 구역은 저희가 지정을 해서 보호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아직 두루미 서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진강 생물권 보존 지역의 가장 그 특화된 지역이기도 하면서도 아직 지정은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지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생물권 보존 지역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런 동의와 협력을 통해서 정말 보존해야 되는 구역은 이렇게 보존해서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서울 면적의 1.14배 규모지만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변변한 지역개발 사업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경제 여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등재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6월 19일 날 세계 생물권이 이제 보존 지역으로다가 유네스코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그 군에서는 그 생물권 보존 지역의 등재를 갖다가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갖다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세계에서 그 생태 자원이 가장 우수한 곳을 그런 곳을 갖다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나 또 공산품이나 또 아니면 관광 자원이나 그 어느 곳에나 저희가 어떤 생태학적인 가치라든가 또 자연 자원에 대한 가치 이런 걸 다 공유할 수 있는 지역 경제가 좀 업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다가 좀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지역 주민들. 그러나 지금은 기대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규제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화들짝 놀래죠. 지금 주민들은 뭐 일단 어떤 국제적인 유네스코에서 등재됐다 그러니까 지역 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와 접목을 시켜서 향후 그 주민들의 먹거리를 거기서 가져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생태 관광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북한에서 발원해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연천군의 중심부로 흐르는 임진강.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임진강 생물권 보존지역은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58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연천 생물권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이제 연천은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임진강을 뛰어난 생태적 환경의 요소를 넘어 자연과 역사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요소로서의 가치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천군의 도전은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천 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에 성공한 연천군. 그런데 연천군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받을 경우 연천군은 유네스코 등재의 이관왕 도시가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공원으로서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에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을 중심으로 국내 지질공원 홍보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0년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등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지질공원에 대한 그 정보와 학계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자연공원법을 개정함과 함께 2012년도에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올 7월에 인천 그 백령대천과 전북 진안 무주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하면서 총 12개가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북 단양, 경기 화성, 또 전북 군산, 경북 의성 및 문경 등이 인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지역 관광 자원 개발과 브랜드화를 위해서 지자체들의 지질공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지질공원은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자연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교육, 관광 분야의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우리 국토의 지질유산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되고 있을까요? 그간 연구된 자료들을 보면 국내 지질유산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0여 개가 넘는 그 지질유산이 분포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2013년부터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질유산 발굴 및 가치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 권역이 완료가 되어서 한 680개 지질유산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46개의 지질유산도 발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좁은 면적에 비하여 다양한 지질시대의 지질유산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도 풍부합니다. 지질 다양성과 타 자원의 연결을 강조하는 지질공원의 특성상 세계지질공원의 추진에 아주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세계지질공원의 경우 보전이 중심 개념이 되는 생물권 보전지역과는 달리 활용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지질공원이 지질유산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생태, 고고 등 다양한 유산을 활용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하나 중요하게 결합하는 개념이 바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중 가장 활성화된 곳들은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공원들인데요. 특히 제주도의 소월봉의 경우 그 지역 주민 활동을 성공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소월봉은 하산하게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지질학적 가치는 굉장히 높아서 그간 학자들 말고는 관심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인정을 계기로 주민 주도로 지질 트레일 데이를 개최를 하고 주민들이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지역의 소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월봉은 지질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곳입니다. 청송의 경우는 2017년 유네스코 인정을 계기로 지질공원을 관광 브랜드 함으로써 지난해보다 전년도 한 20% 정도 늘어난
540만 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무등산권은 이제 최근에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된 곳인데요. 인정을 계기로 지질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강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주도로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몇 년 후에는 주민 참여형 지질공원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천군이 이러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연천군은 74년 동안에 휴전선이 그어지고 38선이 그어짐으로 인해서 섬 아닌 섬으로다가 존재를 갖다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인구가 줄어들었고 또 이게 어떤 산업의 기반이 아직까지 그 SOC망의 미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디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다가 반전을 갖다 시켜야 되겠다. 저희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거의 98%까지 육박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또 문화유산 구역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한반도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는 여기는 뭐 선사석도 고대, 현재까지도 상당히 많은 역사 자원이 분포됐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역제한으로다가 탈피를 갖다가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갖다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연천 모델만을 만들어서 그 연천 모델에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게 이렇게 저희가 그 어떤 정책의 방향을 갖다 틀어주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지난 7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현장 실사를 거친 상태입니다. 현장 심사단으로 파견된 이들은 유네스코 산하의 지질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그 유네스코 그 기준에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신청서에도 이미 그 5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했고요. 세부적으로는 한 300여 가지가 넘는 그런 세부 항목들이 있었는데 큰 카테고리로 보면 지질과 지형에 대한 유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해설과 관광 부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분,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경제 부분 등등 큰 카테고리 속에서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체 다 점검하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고 또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현장에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있어 가장 크게 평가되는 부분 역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입니다. 지질공원은 단순히 시설만 잘 만들어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가이드라인에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정을 위해서는 지질공원과 관련된 활동들, 예를 들면 지역 주민 해설사를 양성한다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관광상품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지질공원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하며 이는 지질공원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준비해온 연천군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저희가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그 교육 활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지 그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질공원과 연계돼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저희가 가장 자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행히도 가장 잘 봐주셨고 인정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좀 좋은 분위기에서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세계 지질공원은 등대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냐하면 너무들 열심히들 하셨거든요. 몇 년간에 거쳐서. 그리고 이제 뭐 국내에선 지질공원이 지금 됐고요. 그래서 저는 되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기대치도 높고 스스로 가서 뭐 환경 정화 작업도 하고 뭐 또 그 외래식물 그 제거 작업도 하시고 또 열심히들 강의도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생물권 보존 지역하고 연계돼서 시너지가 날 거라고 또 주민들 자체들이 스스로 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뭐 중기를 모아지니까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사 현장에서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최종 결과로까지 이어질지 아직까진 확신할 순 없습니다. 앞으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몇 가지 단계가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올 9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들이 모여서 현장 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참고하여 올 12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를 거쳐서 2020년 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관을 신청하였으며 위원들을 만나 한탄강 인증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연천군만의 몫은 아닌데요. 연천군과 함께 지난 2016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공동 상생협약을 맺고 중개해온 인근 지자체들 역시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한탄강 지질공원에는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두 광역도하고 또 철원, 연천, 포천 3개 지자체가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 3월에 상생협약을 통해서 한탄강을 주제로 하는 세계 지질공원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거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경기도, 강원도, 연천, 포천, 철원 이렇게 각 실무자들이 속해 있는 실질적인 협의회를 통해서 공통적인 사항이 홈페이지라든지 뭐 리플렛이라든지 공통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공통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진행을 해왔고 또 실사 3일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역할 분담을 했고요. 주도적으로는 경기도에서 모든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각각 지정 관리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나섰던 협력과 상생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이뤄질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간다 그런다면은 인증이 좀 유력할 것으로 다 이렇게 좀 예상은 좀 되어지고 있는데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저희가 좀 결정이 된다 그럴지라도 인증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 또 가치의 공존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뭐 우리가 생물권 보존 지역이나 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다 하는 거는 반드시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는 높이 상승을 갖다 시켜줍니다. 이러한 것을 등재로 계기로 해서 또 거기에 또 상응하는 일자리의 창출 또 그다음에 사업도 또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이미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타이틀은 거머쥐었고 이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라는 타이틀 획득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황적 여건으로 인해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불려온 연천군이 유네스코 2관왕에 성공할 경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발전을 이뤄낼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네스코 2관왕이라는 타이틀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함께 국민 전체의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현재 한탄강 지질공원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정혜영 씨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세계지질공원이 되면은 더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지역을 이제 찾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특히 세계지질공원의 그 가치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지질공원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고 있을 때 이게 점진적으로 또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태를 보호하고 생물권을 보존하고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한국의 전체의 이런 생태 환경을 또는 생물권 보존되는 그런 효과가 증대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껏 지질을 단지 채취할 자원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지질공원 인증이라는 도전을 통해 지질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역사, 문화, 관광에 이르는 다양한 가치를 지닌 복합적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러한 가치를 명확하게 입증해줄 세계지질공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4년마다 승인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발 압력이 들어와 지역 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들의 참여가 현격히 줄어들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인증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운영의 과정, 그리고 주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소통의 과정이 더 중요한 셈입니다. 연천군이 꿈꾸는 유네스코 2관왕의 영예는 한 번의 획득이 아닌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노력이 있을 때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